넘어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게 사이클을 타면서. 자, 오늘 2024년 3월 15일 세 번째 주 금요일을 맞아 화폐 미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프리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레코딩을 해볼 거니까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자기 너무 편협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저 책 화폐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임팩트 있던 게 그 금융위기거든. 그렇죠. 그때 뭐 엄청나게 우리는 잘 몰랐는데 그때만 해도 뭐 남용 CEO가 무슨 뭐 워룸을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워룸 만들었죠. 2008년인가 2009년인가 난리가 났다. 그때 우리 환율이 막 1,900원 되고 그럴 때,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큰 임팩트를 받지는 않았다고. 근데 이제 미국은 뭐 난리가 났잖아요. 뭐 무슨 그 투자 회사들 망하고 그래서 돈 엄청 찍었죠. 돈 엄청나게 이제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인플레이가 온 거지. 인플레이가 왔는데 그거 이제 누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뭐 엄청나게 그 인플레이가 와서 우리는 지금 뭐 몰라. 나는 미국 갔다 온 사람 여기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TV 근데 질문 디폴트 20%야. TV. 질문 뭐냐면 그래 질문이 이제 아까 그거잖아요. 네. 달러 나는 이제 그 아니 질문 두 가지인데 네. 리만 사태 이후에 10년 동안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거의 제로금리. 제로금리로 있었죠. 예. 근데 그때도 그 돈을 계속 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을까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그게 경기가 침체됐었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10년 되고 동안 좋았습니다. 그게 약간 로직이 꼬이는데 네. 답을 주세요. 주가가 3배, 그 2000년대 보면은 미국 주가가 거의 계속 올랐죠. 네, 계속 부상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의 얘기는 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5배 올랐다는 얘기는 근데 그래도 금리는 제로금리. 금리는 제로금리. 그게 저런 영향도 그러니까 제로금리로 했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공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지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공항으로 가는데 그걸 이제 막은 게 뭐냐면은 돈을 풀어서 막은 거잖아요. 2009년도에. 그렇게 막으면서 이제 보니까 그때만 해도 원유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좀 시스템이 좀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잘 돌아갔는데 어쨌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그 여파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팩트를 보면 돈은 5배를 풀었다. 주가는 한 5배 정도 꾸준히 올랐다. 금리는 제로금리로 마이너스 금리는 갈 수 없으니까 제로금리로 쭉 유지하면서 돈을 계속 찍었다. 근데 왜 인플레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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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있는데 보는 각도마다 조금씩 다른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그나마 미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애플이나 예를 들면 생각보다는 만약에 미국 회사들이 경쟁력이 없었으면은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실제적으로 글로벌로 경제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게 경제를 이렇게 돌아갈 수 미국 회사들이 일단 경쟁력이 있었고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KBS에서 특집으로 그죠? 네, 경쟁력이 있었고 대체 불가한 맞아. 경쟁력을 가진 애플 같은 회사가 그 전 세계적으로 막 하니까 페이스북 그다음에 근데 그거는 또 빙산의 일각이죠. 기업체 사이먼 또 한 말씀. 아니 그래서 잠깐만 이쪽에 내 결론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달러가 유지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미래에 아주 가장 중요한 키라고. 그래서 그 화두를 달러가 유지가 안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달러가 기축통화지만 지금 달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축통화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축통화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달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럼 지금의 달러 패권의 그 경쟁력이나 이게 한 100이라고 보고 그럼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떤 한 80으로 될지 뭐 그런 수치로 한번 이렇게 풀어봅시다.
근데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돈은 많이 풀렸는데 제로금리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고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용이 생기면은 뭐 돈이 얼마가 풀렸건 간에 돈이 어디 풀려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주체 못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경제가 돌아간다는 건 그 많은 돈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돌아다니고 이게 뭐 인플레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돈이 많은데 결국 뭘 사야 될 것도 별로 어떤 쇼티지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 게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고용이 일어나고 돈이 계속 돌아다니면 인플레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학설인가요? 학설적으로 그런 학설은 아니 학설은 없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경제학이나 경영학, 그러니까 경영학은 더 그런 그러니까 경향이 있는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떤 원리 법칙을 찾아낸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현상이 벌어졌고 이 현상이 벌어진 걸 내가 좀 예측을 해보니까 얘가 이쪽으로 갈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경제학 이론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제학 이론을 내놓고 나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인플레, 디플레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또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또 그걸 설명하는 이론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뭔가 기존의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설명이 안 되니까 요즘은 경제학 이론들이 다 망가진다고 해요, 요새는. 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요새 이제 인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를 많이 이제 축적하신 브래드께서 한번 서머리를 해주시고 우리 토픽 정리하고 이제 다음. 저는 모든 걸 화폐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얘기인데 그게 요즘에 많이 뜨거든요. 다시만 프리드만의 모든 것은 화폐적 현상이다. 모든 것은 화폐 현상이다. 그러니까 화폐가 많아지면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걸로 노벨상 받은 거. 돈이 많으면 인플레이션, 돈이 적으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돈이 적으면 이제 인플레이션 빨리 나고 많으면 인플레이션이니까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한다 이건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2009년도까지는 그 이론이 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해왔죠. 그런 이론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해온 거죠. 돈을 찍어내고 2009년도 딱 들어서 리먼트가 터지면서 갑자기 자기네가 그냥 그래 돈을 풀자. 그걸 풀었어. 근데 묘하게도 돈을 계속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이?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그다음에 일을 많았죠. 중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막 가서 근데 갑자기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나서 다시 돈을 또 풀었잖아요. 네, 또 많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왜 걔가 떴냐면 그 전에 돈을 풀었을 때는 그 돈이 어디 갔느냐? 중국으로 갔잖아. 아니 그 돈이 증권시장으로. 증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실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들어온 자산시장으로. 자산이 증권화된 거로 글로 돈이 들어갔구나.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로 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식은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경제는 별로 안, 그냥 경제는 그냥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돈이 이쪽으로 한 몰렸구나. 네. 새로운 시장으로.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뭐냐 일본과의 경우가 일본과가 10년째 임금이 고정이에요. 임금 고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퀵 질문인데 이제 코인 ETF가 생겼잖아요. 벽에 자산이 지금 글로 크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비슷하게 해석을 해보면 코인도 이제 어차피 자산화돼 있고 그것도 캐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ETF를 만들어서 달러가 지금 막 물밀듯이 글로 들어오면 이제 그 돈으로 코인을 다 사잖아요. 그럼 그거로 인해서 이제 임팩트 있는 하나의 축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정부가 하는 정부가 첫째를 내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거냐. 결론. 이렇게 한번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왜 떴냐면은 미국 정부가 그 돈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국민들의 계좌로 넣었어요. 계좌도 다 싸졌죠. 그거는 인플레 직방이네. 그거는 인플레 직방입니다. 그걸 돈 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엄청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2주 전에 이제 미국 갔다 왔잖아요. 이제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이제 아버지가 하던 건축업을 이렇게 잘해서 돈을 꽤 벌어가지고 이제 애들 학비 내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정부에서 계좌가 팍 싸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는 뭐 계좌가 싸는지 안 싸는지 모르는데 그 아줌마가 보기에 이게 돈이 왜 들어왔지? 이거 내 써도 되나? 써도 되나? 그래서 그냥 막 썼다는 거지. 그런 현상이 돼. 그러니까 인플레로 그냥 100% 바이패스 된 거네, 그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다음 M2의 증가율을 이렇게 보면 확 올랐지.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5.5까지 올렸어요. 네. 그럼 이론적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지.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지고. 왜 안 내려가지? 그것도 또 질문이야. 금리를 제로에서 5.5까지 올렸는데 돈이 줄어서 인플레가 내려가기를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안 줍니다. 누군가가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거야, 지금도. 너무 많이 풀어있는 거 아니겠지? 아니, 누군가가 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돈을 누가 만들어낼까요? 그게 이제 오늘 그 써머리. 그거는 누가 만드냐면 미국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죠. 미국 정부가 장기차하고 단기차를 발행하면서 이쪽에서 좀 줄이니까 정부가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는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계속.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준다고 저쪽에서는 앞으로 맞고 뒤로 푸는 거야, 이게. 그치? 앞으로는 막 이렇게 줄여 이러면서 뒤에서는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가 이제 안 날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면 좀 보는 사람들은 한번 인플레 왔다니 꺾었잖아요. 2차원이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웨이브로 오기 때문에 그럼 지금의 이제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된다. 하락되는데 그거를 왜 하락되는 걸 아까 이제 미국 정부가 하락하냐면 미국 지금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는 가치가 떨어져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 그렇지. 그래야 빚을 좀만 갚고. 그렇죠. 갑자기 옛날에는 썰금 같은 거 하는데 같이 밥해갖고 가치가 반밖에 안 되죠. 그럼 난 밥만 갚으면 되는 거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너무 풀면은 이건 너무 부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딜레마에 지금 딱 보니까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풀어야 되냐 말 풀어야 되냐. 근데 정치는 또 해야 되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미 연방정부에서 5.5까지 올려가고 풀렸는데 미국 정부에서 올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을 줄이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번에 금리를 내리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 짜고 치는 거예요. 앞에서 짜고 차기치. 그래서 뭐냐 방금 접근이 넘어가요. 결론은 전통적인 과거의 이론들을 잘 뒤져보면은 분명히 폭락한다라고 하는 썰이 맞아요. 한번 이제 떨어진다. 경제 위기가 오고 상당히 채권 금리가 역전되기는 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막 그런. 근데 안 떨어지거든요. 미국에서 돈을 찍어내는 게 정부가 찍어내는 건가? 정부 찍어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정부 찍어내는 거. 아닌 것 연방준비제도에서 아니,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저게- 부채를 지금 하는 거지. 정부가 채권을 엄청 발행하거든요. 채권 발행을 채권은 하는 거지. 무조건 정부의 부채거든요. 돈을 찍어내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는 거겠지. 미 정부가 사니까 네, 결국은 누가 부채를 주느냐? 정부가 부채를. 미국의 주표공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준이 이제 연준이 하는 거죠. 연준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거의 문제가 지금 똑같은 그게 보니까 똑같은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때는 정부에서 돈을 찍었다고. 정부에서 돈을 찍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정치에 휘둘리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다 보면 많이 풀고 막 찍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처럼. 이제 그게 지난 200년 동안 보면은 그게 이제 돈을 막 찍어내니까 그게 공황이 오고 이제 뭐 난리가 인플레이션이 오고 난리가 나니까 결국 이제 합의를 해서 돈 찍어내는 거는 정부에서 하지 말자. 그래서 FRB가 이제 돈을 이제 찍는 거고 미국 이제 정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권으로 뭐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저는 결론은 저도 이제 과거 거를 예전에 많이 좀 봐서 그 이론이 맞다고 했는데 왔는데 그 이론이잖아요. 이론이지. 과거를 바탕으로 한 이론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그러면 왜 안 맞을까를 이제 한편에서 또 요구를 했겠죠. 안 맞은 게 결론을 이렇게 보냐면은 찾은 게 뭐냐면 결국은 돈의 양이에요. 돈이야. 결국은 돈의 양으로 이게 된다. 그럼 돈은 좀 누가 이제 하나를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양이.
그러니까 이게 두 축이 있는 거예요. 두 축이 있어서 미국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제 결론은 명목 돈은 잘 안 빠질 것 같다. 왜냐하면 떨어질 것 같으면 드가 붙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은 이제 인플레가 계속 온다. 4점대 인플레 5%대 이게 인플레 그냥 온다. 앞으로 10년간 쭉 갈 가능성도 이제 있다는 게 제 쪽에 보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다시 주식이나 이런 실물 자산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좀 금융을 생각해야 될 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미국하고 싸우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미국이 개인 미국이 아니다. 괜히 미국 아니다. 그게 예전에 우리 뭐 유럽에서 이제 일본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돌아서 일본 다음에 유럽 갔다가 이제 푼다고 했는데 미국이 그걸 뒤집었거든요. 아시아가 뜬다 그랬는데 아시아가 뜬 게 아니라 다시 미국이 다시 빼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다시 잡았는데 저는 그게 미국의 힘인데 왜 그럼 미국의 힘이 있느냐? 결론이죠. 인자가 다 미국에 있는 거예요. 인자가 미국에 있다. 우리나라 인자도 뭐 미국 가서 뭐 다 우리도 미국 가서 하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세계 최고의 기업 리더가 거기에 다 있고 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똑똑한 사람 다 거기 있으니까 결국은 똑똑한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네가 그런 시스템에서 다른 것들을 공격해 오는 거를 미국이 그냥 자시하고 그냥 내버려둘 거냐? 또 막을 근데 아주대 김경일 교수 말로는 한국 사람이 더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근데 나도 그거에 한국 사람 미국 가버리잖아. 비슷한 생각인데 나도 이렇게 최근에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달러가 과연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거냐. 내 결론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의 100이라면 그게 100의 힘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 50으로 갈 거냐 이거를 달러가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지난 예를 들면은 60년대 70년대에 금본위를 포기를 했잖아요. 그 보니까 그 금본위를 포기하고도 미국이 기축통화 역할을 했잖아요.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배경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헨리 키신저가 그 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동에 가서 사우디 왕하고 이제 다이다이로 붙어서 내가 너희 그 사우디 왕을 지켜줄 테니까 너는 이제 결제를 달러로 해라. 그러면 저기 석유를. 그래서 그거로 해서 글로벌리 한 90% 이상이 달러 기축통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금도 그렇다거든. 들어왔는데 김형진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돈이 묶였잖아요. 이란에 그죠? 이란에 그 저기 어디야 카타르인가에 돈이 묶였잖아. 근데 그거를 달러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거가 아예 막 시가 안 먹힌다 그러더라고. 그건 우리나라니까 안 되지. 어쨌든. 근데 지금 중국과 거래하는 다이다이 하는 나라들은 그 스위프트에서 다 빠져나가서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비율이 전 세계 통화의 절반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위안화에 있으니까 시도 안 먹히는데. 시도 안 먹히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축 통화가 계속 가죠. 계속 가는데 지금보다 스트레스가 절반 정도.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난 30-40년 동안에 달러가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한 거는 석유의 힘이었다. 석유의 힘이었다. 근데 이제 그 석유도 보면은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뭐 러시아도 하고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달러가 이제 왜 그래 두 가지 문제로 이제 달러가 이제 흔들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쥐고. 많이 쥐었다. 그건 큰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석유 패권이 좀 시청하는 석유 패권 시청이 한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도 지금 뭐 개기고 막 그렇잖아. 그리고 미국의 소득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나오긴 하는데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석유 패권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만하시고 이제 결론을 한 1부 결론은 내가 딱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는 거는 나는 상당 기간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거라고 나는 AI라고. AI의 파워로. 네, AI를 미국이 잡았다. 잡았어. 어떤 나라도 지금은 AI를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 AI를 잡았기 때문에 AI로 인한 어떤
경제 인프라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네. AI를 잘하는 그 AI 자산으로 혁명을 많이 그렇지. 들어갈 수 AI 있다는 혁명을 얘기죠. 통해서 나는 그냥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AI 혁명을 통해서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거다. 아, 그럴 것이다. 나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스트레스가 100에서 50으로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한 7, 80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AI 되면서 알겠습니다. 끝났어. 사이먼은 어떤 아까 이제 여기 얘기 나왔던 게 미국이 이제 달러가 많이 풀려서 이제 어떻게든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건데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돈이 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돌고 있는데 예전에는 경제 발전이나 과학 발전이나 이런 속도가 느리니까 내가 100원이 다시 갔다가 돌아오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가 걸렸다. 지금은 그게 10분이면 10분, 1시간 단위로 가고 10분이 가고 그러면 사실 트랜잭션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 트랜잭션의 숫자가 더 빨리 만약에 더 번진다면은 돈이 아무리 그러니까 돈은 2배 늘었는데 트랜잭션은 10배가 10배 낼 수 있지. 그럼 저는 그 돈은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남아돈다. 남아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로직이 이제 꼬이는. 아니 근데 물론 그게 현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트랜잭션이 10배 늘어나면 돈이 조금 있어도 잘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네. 승수가 늘어나는 건데. 매양 곱하기 속도가 네. 통화량이지. 그러니까 20배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볼 그 수 늘어난 거로 보는 거지.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놨는데 달러를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찍어놨어. 100원을 찍어놨는데 이 100원을 가지고 계속 돌릴 거냐 아니면 1000원을 찍어놓고 계속 돌릴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돈이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디가 계속 머무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머무르지. 항상 어딘가에 디포짓이 내가 딱 어디 가서 딱 네. 집 살려고 돈 한 10억원 딱 잠겨놓고 네, 안 네, 쓰는 네, 사람이 네. 있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돈이 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트랜잭션 속도가 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화량이 많아지는 건 네. 사실이에요. 그게 왜 문제가 왜냐면 돈의 속도가 왜 통화를 많아지냐면 네. 이렇게 했다가 내가 뭐 90이 목표였잖아요. 그럼 90을 담보로 잡고 다시 80을 빌려. 네. 아니 근데 또 80을 잡고 담보를 빌리면 이게 옛날에는 이게 뭐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10분에 한 번씩 하면 10분마다 이게 팍팍 늘어요. 그래갖고 네. 엄청나게 이게 그러니까 개인 내가 봤을 때 금방 빌려주고 또 90% 빌리고 또 금방 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확 하니까 돈이 그러니까 대출이 내가 엄청 올라가. 하루 만에 그냥 네. 10배씩 늘어날 10배씩 수도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그게 빨리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정되게 옛날에 내일 갚을 거 다 갚아가지고 대출이 확 줄어들 수도 있어.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거래 트랜지션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노드가 많아지는 거고 노드가 많아진 가운데 이제 돈이 계속 흘러다니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준비금이나 예비금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돈들이 또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하나도 없이 계속 돌리다 보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지, 부도. 예, 부도가 나죠. 많이 풀린 돈들이 안정적으로 도는 거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돌아다니는 트랜잭션 숫자도 있지만 노드에 머물러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게 노드가 많아지면 또 머무르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 노드들이 많아졌는데 노드들이 많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노드와 노드가 적을 때 서로 100을 주고받다가 노드가 많아져서 얘네들이 10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1000을 주고받는 노드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럼 준비금도 같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돈이 많이 풀려도 노드가 많아지고 노드와 노드 간에 거래되는 액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돈이 많아져야 된다 그러면 많이 풀린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건 약간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거든. 네. 머물러 있는 거는 마이너거든. 마이너죠. 메이저는 막 10배 늘어나고 마이너도 10배 늘어나면은 이게 임팩이 큰 거지. 그 준비금은 실질적으로 없고요. 없죠. 준비금을 다 채권 발행해서 네. 다 주거든요. 근데- 근데 너무 상관없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발행해서 그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정부가 20분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서머리를 하면 오늘은 이제 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각각 의견들이 있으신데 비슷한 의견인데 미래 통화로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기축 통화에 이제
파괴력이 아직도 유지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말씀을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량이 늘어난 것이 이제 어느 자산이든 이렇게 흡수될 때가 있으면 인플레가 진정 효과가 있는데 주머니에다 꽂아주면 이게 팍 드러난다. 이런 게 이제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제 우리 레벨이 딱 올라왔다. 넥스트 타임에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요거의 미래, 요거의 다음을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하는 걸로 하고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계속 녹화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